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문격학원에서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특수가연물의 종류 한번 보기로 했었죠. 자, 면, 화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대, 넝사볕, 가고, 성목, 그죠? 일단 요 킬로그램 위주로 보세요. 얘네들은 오른쪽에 수량이 요 이상이 되면 너는 일반 가연물이 아니고 무슨 가연물이다? 특수가연물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면화류는 2, 그죠? 나대는 4, 넝사볕은 1000, 그래서 2, 4, 1000, 여기가 가고가 3000이죠. 성목이 10,000이죠. 그래서 이사 비용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아셨죠? 이사 비용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외울 때. 그리고 면, 그리고 나대, 넝사볕이 제일 많이 남아요. 이게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중에 제일 많으니까, 그죠? 넝사볕. 자, 그리고 가연성 액체, 뭐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고무 플라스틱 발포, 여기는 세제곱미터. 이건 따로 보셔야 돼, 세 개는. 그래서 가연성 액체, 목재나 나무 부스러기, 그죠? 여긴 부스러기예요. 여긴 껍질이고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갔을 때 고무 플라스틱 발포. 우리가 이 고무 플라스틱 발포 시킨 걸 대표적으로 스티로폼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본대요? 약간 체적으로 본대, 그지? 부피로 보는 거예요, 부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밖의 것은 몇 킬로그램이래요? 3000kg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 플라스틱 중에 발포시킨 거 외에 그 밖의 것은 3000kg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암기를 해두시면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도 소방학개론에서도 나와요. 그럼 그때 안 외우셔도 돼. 아셨죠? 면, 나대, 넝사볕, 가고, 성목, 이사비용 3000만원, 그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2, 4천, 3000만원, 가연성 액체류 2, 목, 나, 그죠? 10,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발포 20, 그 밖에 거 3000kg이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면화류란 이런 거래요, 그죠? 불연성, 난연성이 아닌 면, 팽이 모양의 섬유와 마사, 그냥 옷을 만드는 원료,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넝마 종이 부스러기도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대. 이것도 옷감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옷감이나 종이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한다. 종이 부스러기는 말 그대로 종이 부스러기고요. 사류, 이것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난연성이 아닌 실, 이런 것들, 누에고치 이런 것들 얘기한대요. 그죠? 자, 그리고 볏짚류, 이건 말 그대로 볏짚류죠, 그죠? 건초 같은 거. 가연성 고체류, 자, 예전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의가.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 그래서 인화점을 40도, 100도, 100도, 200도. 인화점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게 40에서 100이고 100에서 200. 그죠? 그리고 200도 이상이고. 그럼 밑에 갔을 때 얘네들은 40에서 100은 뒤에 아무 말이 없지만 100에서 200은 얘가 들어가 있네. 1g당. 그죠? 열량이 8kcal 이상인 것만 얘기한대요. 맞습니까? 8kcal 잘 보셔야죠. 8kcal.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200도 이상인 것도 얘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6점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확실하게 암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때 열량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나왔거든요. 6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갔을 때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 인화점이 70도에서 200도 미만이거나 또는 나목이나 다목, 여기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문제나 이런 것들로 까먹을 때쯤 한번 낼 테니까 요거는 잘 체크를 해주시고, 뭐 가연성 액체류는 아직은 나온 적이 없지만 여기도 온도 포인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특수가연물의 종류를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저장 취급 기준이라는 게 별표 3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쌓아 저장하는데 석탄, 목탄 이거 꼭 보세요. 발전용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에 저장하는 성목은 말 그대로
에너지 발전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죠. 여기가 보면 뭐를 제한하냐면 뭐 쌓는 높이라던가 또는 이제 면적 있죠. 쌓아두는 면적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데 필요가 없겠죠.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 제외한다라는 건 꼭 보시고 풍명별로 구분해라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쌓으래. 이거 꼭 보세요. 저는 이 일반적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10부터 시작합니다. 높이가 10. 그리고 아래 면적이 요 면적이 쌓는 면적이 50이에요. 그때 성목이면 200으로 갑니다. 아셨죠? 자, 높이는 10m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수나 대형 소화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약간 뭐예요? 안전성이 조금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10이랑 제가 50이라 그랬죠, 여기. 그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15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자, 200은 그대로 200으로 가져가세요. 성목은 300으로. 아셨죠? 그래서 200에 300입니다. 200 그대로 가져가시고 성목은 300으로. 됐죠? 그래서 얘 일반적인 경우부터 먼저 보세요. 높이는 10m고, 높이는 10m고, 면적은 50이에요. 하셨죠? 면적은 50이고, 성목은 200이다. 성목은 200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형 소화기나 또는 이제 살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를 또 따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한데, 복잡하다기보다 실외와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가 따로 있죠. 그래서 내가 만일 실외에 특수가염물을 저장할 거면 이 주변에 대지라던가 도로, 건축물이 있으면, 인근 뭔가 시설물이 있으면 이거를 띠래요. 몇 메타? 6m 이상 띠래요. 아니면 쌓는 높이보다, 얘를 쌓은 높이보다 벽체를 설치하래. 이렇게. 그죠? 벽. 근데 이 벽 높이가 요 높이 있죠? 특수가염물 높이보다 이것도 0.9야. 참. 그죠? 0.9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하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얘가 5m로 쌓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쌓는 높이가, 그럼 얘를 5.9m 정도 높이의 벽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도 아니고 0.9예요. 특이하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69에 69. 자, 실내 쌓아 저장하는 경우는 내화의 불연이래요. 그죠? 내화의 불연이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염물과 절대 같은 공간 안에 두지 말래요. 다만 내화 구조의 벽으로 확실하게 분리하는 경우는 괜찮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화의 불연이란 말이 있고, 실내면. 근데 같은 공간에 보관하면 안 되지만 확실하게 뭐만 해주면, 내화 구조의 벽으로 분리만 해주면 괜찮다. 그리고 쌓는 부분과 쌓는 부분 사이의 바닥 거리를 실내는 1.2m, 요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1.2. 또는 두 개 중에 쌓는 높이에 2분의 1을 해서 뭐 이상으로 하래요? 큰 값 이상으로 하래. 맞습니까? 자, 됐죠? 큰 값이에요. 그래서 1212야. 실내는 1212. 자, 만일 실외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3m 이상 또는 높이, 얘는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높이 중에 3m와 높이를 비교했을 때 그 중에 이것도 무슨 값이에요? 큰 값. 얘는 실외는 3m나 또는 높이 중에 큰 값으로 비교하는 거죠. 맞습니까? 큰 값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엔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 요즘 이런 기준이 최근에 많이 추가가 되면서, 자, 그리고 표지 기준이 있습니다. 특수가염물을 저장 취급할 때 거기에다가 이런 표지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풍명, 최대 저장 수량 몇 킬로를 저장할지, 부피당 질량 또는 최적당 질량. 그러니까 이 부피당 질량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관리 책임자 성명 지책,
연락처 및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염물 표지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관리 책임자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기 취급의 금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화기 엄금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뭐가 나왔냐면 당연히 이 나오는 그죠 여기 적어놓는 요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적어놓는 내용이 아닌 것은 게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또 사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변은 0.3 다른 한 변은 0.6 정사각형 말고 뭐래요? 직사각형이래. 직사각형. 그리고 특수가염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 문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단 화기염금은 이건 따로야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구분하는 게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화기염금은 바탕이 붉은색 문자는 백색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똑같은 흰색으로 바꿔놓거나 요거를 검은색으로 바꿔놓으면 잘못된 거죠. 또는 요 두 개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화기염금을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특수가염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수가염물. 있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썸머리나 이런 거 넣어놨으니까 꼭 한 번 정도 체크를 잘 해두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조로 갑니다. 18조. 자, 이름이 예방강화지구입니다. 그럼 이거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예로 지정하고 관리해라. 맞습니까?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화재를 예방할 때 필요한 강화가 필요한 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시장, 공착 밀집, 목조 밀집, 그죠? 노블 밀집, 위험물 밀집, 그리고 석유 공장,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물류단지라는 곳이 나와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뭐를 했었냐면 소방기본법 몇 조에 있냐면 19조 화재 등의 통지라는 곳에 가보면 페이지 67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런 시장지역, 공착 밀집 별표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목조 밀집,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밀집, 그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이런 거. 그리고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뭐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 오인을 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지 말아라. 대신에 그 불을 피우고 싶으면 뭐 해라? 미리 신고해라. 그죠? 그래서 여기는 미리 신고하는 장소. 요거 제가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본법에 가면 있어요.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되는 장소. 그럼 이 별표를 친 지역 외 노블 밀집, 산업단지, 소방시설이나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미흡한 아닙니다.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무슨 단지? 물류단지. 자, 여기다가 이제 별표 친 곳에 얘네를 추가를 시키면 결국 얘가 뭐가 나온다? 예방강화지구가 나옵니다. 시험도 잘 나옵니다. 예방강화지구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뭘로? 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밀집자가 들어가 있는 것과 밀집자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 밀집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걔는 법문구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시장 밀집이 아니고 우린 뭐가 들어가야 돼? 시장 지역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창 밀집 대신에 공장 창고가 있는 지역.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밀집자가 붙어있는 이 네 개를 따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창, 위험, 노블, 목조 이런 애들.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그 지역이죠. 뭐 시장, 그죠? 뭐 예전에 저는 이제 시석산, 소방 없는 지역, 그리고 물류단지까지. 또는 시석산물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시석산물 없는 지역. 아셨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관서장이 예방강화지구로 여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을 우리가 또 뭘로 지정할 수 있답니까? 시도지사가 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답니다. 또 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을 안 했대, 미처. 그러면 청장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청만 하는 거죠. 그럼 요청이 들어가면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요청이 들어가면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에 대한 뭐를 실시하래? 안전조사는 또 다르네요. 왜냐하면 원래 화재안전조사가 누가 실시하는 거야? 관서장이죠. 원래 화재안전조사가 관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대통령령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여기 가보면 예방강화지구 안에 위치구조 설비를 조사를 하래. 나와 있었죠. 그죠? 얘를 몇 회 연일해. 이런 것들 잘 보세요. 그리고 또 소방관서장은 이 결과가 나오면 뭐를 할 수 있대요? 조치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대. 그래서 뭐 소화기구라던가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 이걸 묶어서 소방설비 등이라고 얘기한대. 그래서 이 소방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명할 수 있대요. 그죠?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예방강화지구 관리를 하려고 내가 안전조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설치나 보수보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5항. 관서장은 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봐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도지사는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소방관서장은 얘는 꼭 해야 되는 거야. 화재안전조사를 꼭 해야 되고. 자, 근데 이 훈련교육은 지금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관서장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계인한테 연 몇 회? 1회 이상. 그리고 관서장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인에게 훈련 교육 며칠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게 봐봐 여러분들 예방강화지구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훈련 및 교육할 수 있고 또 아까 화재안전조사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어떤 설치 명령 같은 거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소방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섞여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청장은 추가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 요청?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안전조사 결과, 설치 명령 현황, 훈련 및 교육 현황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우리가 뭐를 작성하냐면 관리대장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까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걸 잘 지켰는지 이 조항에서 얘기하는 걸 잘 지켰는지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지정 관리하는데 이 관리대장 서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행안부령에.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자, 19조. 요거는 많이 안 나와요. 자, 청장은 아까 소방설비 등이라는 게 있었죠? 설치를 명령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대요. 읽어보세요. 그럼 청장은 이거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대.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중앙행정기관회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자, 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위해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한대요. 누가? 시도지사가요. 그죠? 자, 또 소방관서장은 다음 조항입니다. 기상현상, 기상영향에 따라 예보, 특보, 태풍 예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 판단되는 경우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조치를 한답니다. 누가? 관서장이. 그죠? 그러니까 약간 날씨에 관련된 경보죠. 기상현상, 영향에 따른 뭐 예보, 특보, 태풍 같은 게 예보가 내려지면, 그죠? 그래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1조. 이름이 뭐예요?
화재 안전 영향평가. 근데 영향평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요번에 출제가 됐는데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나왔냐면 이따가 보면 화재 안전 영향평가 심의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들이 나왔어요. 위원들. 그래서 심의회를 구성하는 그 심의위원들을 누가 할 수 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화재 안전 영향 평가가 뭔지 보셔야 돼요. 자, 누가 실시하는지부터 봅시다. 청장이 실시한대요. 그죠? 그래서 화재 발생 원인, 거기 가보면 또 연소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청장은 1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법이나 정책에, 그죠? 소관기관 장에게, 해당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래요.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기관의 장은, 본인이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래. 그죠? 자, 화재안전 영향평가의 어떤 절차, 기준, 이런 거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청장은 화재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이거를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실험을 해서 과학적인 예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예측 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읽어보세요. 청장은 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기관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리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에 심의를 맡기는데 그 심의사항, 뭐 법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 정책에 관련된 위험 유발 요인, 소방대상물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간대요. 근데 원래 이 조항 자체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요번에 여기가 나왔어요. 청장은 화재 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 보시고 12명 이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래요. 그리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한다. 이 위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셨죠? 근데 조금 어려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딱 한 글자만 바꿔놨어요. 참 이런 문제를 외우려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전체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쉽지 않죠. 그죠? 1호에 가보면 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소속 직원인지가 이따가 나와요. 하셨죠? 그리고 소방기술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래.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온다고요? 대통령령에 나와요. 대통령령에.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가보면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 1호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 1호. 다음 항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 그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지명하는 사람 각각 1명, 각각 이 중에 1명.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행안부,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행안부, 산업, 보건, 고용, 국토. 아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꿔서 나온 건 아니었고, 이런 부들의, 이런 부처들의, 맞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여기 고위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장관 지정자가 결국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에서 준감 이상, 이거 잘 보세요. 청에서 준감 이상의 소방 공무원 중에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감 잘 보시고. 자, 이번에는 2호에 가보면 기술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들어가 있었는데 기술사,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 정말 안전원, 기술원, 화보, 가스,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재 안전조사 갔을 때 그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요거를 조교수로 바꿔놨어요. 야, 이렇게 바꿔놓으면 진짜 이거 고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 그러니까 기출이니까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나머지 심의에 대한 내용은 뭐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네, 읽어보세요. 그죠? 뭐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심의에 들어가 있고, 그죠? 이건 다른 조항이죠? 뭔가 읽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 심의에는 딱 거기까지 끝나는 거고, 다음 조항 23조, 제가 실수했어요.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그죠? 자,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에게 화재 안전 취약자라고 얘기한대요. 화재 안전 취약자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래.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밑에 갔을 때 지원 대상, 뭐 기초생활수급자 나올 수 있죠. 중증장애인, 그죠?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또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그죠? 뭐 전기가스 화재 위험 설비의 점검 개선, 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지원 내용, 그죠? 그리고 요거 대상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아직은 나온 적 없더라.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 교수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 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약간 느낌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339에 가보면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5로 갑니다. 챕터 5가 제목이 뭐예요, 지금?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그러니까 이게 챕터 4가 양이 많죠. 근데 거기는 이제 이름이 뭐였냐면 예방조치였어요. 챕터 이름이. 근데 지금은 챕터 이름이 뭐예요? 안전관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4조에 가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에 뭐가 나와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이 사람이 들어가요. 이름이 누구예요?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데 특소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소방대상물 있죠.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그죠? 거기다가 내가 이제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그럼 이제 이름이 뭐가 되냐면 얘가 특소물이 됩니다. 특소물. 그래서 걔 이름을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특정 소방대상물. 근데 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누가 하냐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인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을 선임을 해야 돼. 자, 이름이 뭐예요? 안전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면 소방안전관리자죠. 그럼 여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는 급이 있는데 특급 대상물이라는 곳이 있고 1급 대상물, 2급 대상물, 3급 대상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크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조금 사이즈가 작으면 1급, 그거보다 작으면 2급, 그거보다 작으면 3급. 근데 이거를 안전관리 대상물에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려면 꼭 얘를 가진 사람을 써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우리는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서물에 선임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일 보조가 필요하다? 그럼 보조자를 선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셨죠?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요번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원래 잘 나오는 게 소방안전관리자가 훨씬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래 가보면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두어야 되는 특소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소방대상물부터 거기 보면 봐봐. 대통령령 제 몇 조예요? 25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자격과 선임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맞나요? 자격과 선임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래처럼 이제 해당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 가보면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2 이상 있으면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다. 이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권한을 가진 자, 즉 소유권을 가진 자가 동일이면 이를 하나로 본대요. 근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2 이상에 해당하면 등급이 뭘로 본대? 높은 걸로 본대. 높은 걸로. 맞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자부터 봅시다. 그럼 안전관리자를 내가 선임해야 되는 곳 중에 가장 큰 곳이 어디예요? 특급입니다. 특급. 그럼 내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사이즈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50층에 그죠? 200m 아파트가 나와요. 근데 얘는 지하층은 제외한 층수예요. 아셨죠? 근데 얘는 또 지상으로부터 높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층인데 얘가 120m예요. 이거는 아파트는 제외. 얘는 지하 포함이고요. 똑같이 지상으로부터 높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개 층의 층고가 4m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30층일 땐 120m. 그죠? 50층일 땐 200m겠죠. 그죠? 4m씩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아파트는 제외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연면적이 10만 넘는 거. 당연히 여기도 아파트는 제외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50층에 30층 나와요. 그리고 연면적이 얼마다? 10만이라는 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50층 알고 계셔야 되고 30층 알고 계셔야 돼요. 연면적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누구를 선임한다? 우리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그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많이 안 나와요. 기술사나 관리사가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원에 가서 발급을 받는 거야. 또 기사를 따고 5년 이상 안전관리 경력이 있거나 산업기사를 따고 7년 이상의 안전경력이 있거나 자, 내가 소방관이래요. 2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시험을 봐요. 안전원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잖아요. 그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시험 합격자라고 나와 있죠. 시험에 대한 건 뒤에 또 나오니까. 자, 선임이라는 한 명이랍니다. 그죠? 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급? 1급. 1급. 특급은 당연히 제외하는 거고 방금 아파트 제외 기준을 아파트 기준으로 가지고 오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특급에 갔을 때 30층에 120m 기준이 있었죠? 요거 아파트 기준이니까 지하층 제외, 지상으로부터 높이. 요게 아파트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선.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연면적이 15,000이 되는데 이 15,000으로 갔을 때 아파트는 제외고 연립주택이라는 것도 제외가 돼요. 나중에 시설법에 가보면 연립주택이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11층 이상.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상층의 층수가 그죠? 11층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제외고 그리고 가스 1,000톤이 나와요. 가스 1,000톤.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1급이. 기출에 가보면 1급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들 항상. 아셨죠? 그래서 1급은 꼭 알고 계셔야 돼. 1급은. 그러니까 이게 봐봐. 큰 사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급이나 몇 급? 1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2급도 나올 수는 있죠. 2급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급이나 1급에서 걸려요. 됐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자격은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기사나 산업기사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 7년, 아까 공무원 20년은 특급이었죠. 그리고 시험 합격한 사람. 그죠? 자, 2급입니다. 2급은 특급 1급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제외고 자, 특급 1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건물에 갔는데 얘가 있대. 옥내나. 그죠? 옥내 소화전. 또 SP 또는 물분무 등이 있대요. 건물에. 근데 여기서 얘는 호스릴은 제외래요. 그죠? 그리고 가스 제조 설비가 있는데 맞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 이거는 잘 안 나와요. 또는 가스가 이게 더 잘 나오죠. 이거 100톤. 100톤이 더 잘 나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하구 나오고요. 지하구.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옥내나 딱 SP만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물 나와요. 여기가 다 2급이에요. 2급이 좀 많죠. 이런 설비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됐습니다.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고 자, 위험물 자격증 있으면 2급 할 수 있고 공무원 3년 2급 시험 합격한 사람. 아까 20년, 7년, 3년 이렇게 오네요. 소방공무원이. 자, 3급은 간스나 자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간이 SP나 자탐. 주택 전용은 제외하고. 그럼 여기는 소방공무원 몇 년? 1년. 선임인원 몇 명? 1명. 그죠? 자, 비고.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 등과 지하구는 특급 1항 1급에서 제외한대. 여기는 특급 1급에서 제외가 된대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시험 문제가 저런 걸로 출제가 되니까 아셨죠?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안전관리자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고요? 안전관리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안전관리자 말고 누구도 있다고요? 보조자도 있다고. 그럼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고 얘기하면은 안전관리자를 뒷받침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보조자는 밑에 가보면 선임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자, 동그라미 칠게요. 아파트 중에 300세대 이상일 때 연면적이 15,000제곱 이상일 때 그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를 선임한대요? 안전관리자를 대신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안전관리 보조자까지 추가로 선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의기노숙수 나와요. 의기노숙수. 자, 이 중에 숙박시설은 바닥 면적이 1,500 미만이고 24시간 상시 근무시는 제외입니다. 누구를 선임할 필요가 없냐면 보조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기노숙수 알고 계시고요. 의기노숙수. 아셨죠? 의기노숙수.
자, 그리고 보조자의 자격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 보조자의 자격은 읽어보십시오. 네. 자, 선임인원. 감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꼭 1명씩 넣어주래. 이 숫자 꼭 보십시오. 아셨죠? 남옥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는 그죠? 1명이래요. 다만 초과되는 15,000마다 그죠? 몇 명 이상? 1명 이상이래. 근데 여기 가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제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자동차 중에 펌프차, 물탱크차, 무인방수차 이런 게 있으면 3만으로 해서 이때는 3만마다 추가할 수 있대요. 이 300세대랑 15,000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뒤에 가보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나중에 저하고 이건 문제를 풀어봅시다. 300세대랑 15,000마다 우리가 1명씩 추가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목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물 의기노숙수죠. 의기노숙수는 무조건 1명이다. 여기는 뭐 세대수나 이런 거 없어요. 연면적 없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면 보조자 제외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기노숙수만 해당되는 기준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 됐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관리자와 보조자에 대한 거 확실하게 구분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항에 가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게 좀 양이 많아요. 뒤에 안전관리자가. 이건 조금 끊었다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학이랑 법은 이번 주는 제가 목도 조금 안 좋고 목이 좀 안 좋아요. 지금 계속 이제 약간 갈라지고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 이제 모자란 부분은 제가 보충을 하면 되니까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동일하게 토요일 날 제가 테스트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테스트 올려드릴 테니까 테스트 꼭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세요. 아셨죠?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